교실에 그 외부 강사가 오셨을 때 저는 이분이 하수인지 고수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보상을 사용하시는 분들, 막 사탕을 준비하거나 뭘 주고 막 뿌리고 계시면 이분 얼마 안 해보셨구나 합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한테 그렇게 고함을 지르고 화를 내시는 분, 애들 떠든다고 막, 심지어 어떤 교장 선생님은 퇴임하신 분이었는데 선생님들을 불러다가 애들 교육을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엉망이냐고 막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이분이 어떻게 아이들하고 예전에 만났는지가 보입니다. 실제 아이들과의 생활에서 한 신문에 보니까 학생 생활 지도는 갈수록 예전보다 힘들어집니다. 교사 중에 98.6%가 힘들어진다고. 공감하시죠? 그리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 학생 인권 강조에 따른 교권의 상대적인 약화, 친구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한 그런 대책이 부재하기 때문에 생기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일본에 인디스쿨 같은 사이트가 있는 거 혹시 아세요? 바로 토스랜드라는 사이트인데, 이 토스랜드라는 사이트는 현재 접속수 두개가 1억 3천만, 한 달에 약 200만 페이지 뷰, 현재 70여 개국의 교사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어인데 어떻게 이용하냐고요? 이 구글 크롬 브라우저에 들어가 보시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한국어로 번역이 됩니다.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제가 관심 있는 게 체육이라면 체육을 누르면 볼 수 있습니다. 이 토스에서 제가 인상 깊었던 게 바로 이거예요. 갔더니 수업기술 인증 제도가 있는 거예요. 야, 수업도 인증을 해? 사실 탐탁치 않지만 그 인증 제도가 뭔지를 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35급부터 무려 최고 사범까지 3명의 선생님 앞에서 자기보다 단수가 높은 이 세 분이 보통 10분, 15분 동안 수업을 하는 걸 보고 인증을 한다고 그래요. 35급, 순조롭고 자연스러운 수업이 가능한 교사. 31급,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웃는 얼굴로 대하며 수업이 가능하면 31급입니다. 25급, 학급이 붕괴된 교실에서 교과 전담 교사로 수업을 잘 끝마치고 나오면 이게 25급입니다. 20급 올라가 볼까요? 학급이 붕괴된 반에 다음 담임이 되어서 학급을 다시 세울 수 있으면 이게 겨우 20급입니다. 10급은 교육 잡지에 글을 연재할 정도의 솜씨, 그리고 5단에 가니까 일본 역사에 길이 남을 새로운 분야를 만드는 교사. 헉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6단, 7단, 8단, 9단, 10단 위에 최고 사범이 놀랍게도 일본 수업명인 무코야마 요이치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첫 발령에 정말 아이들하고 힘들었어요. 아이들하고의 생활에서 완전 좌절하고 꽤 오랫동안 나는 나쁜 교사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힘들었을 때 많았던 책이 바로 이 책이었어요. 무코야마 요이치라는 사람이 쓴 책이었는데, 표지를 딱 열었더니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500여 권의 책을 써서 일본 역사상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 교사. 상상해보세요. 500여 권이라면 한 해에 20권 가까이를 썼다는 얘기인데, 이게 상상이 가세요? 그때부터 언젠가 이런 책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방금 전에 그 정점에 있던 이 사람은 무코야마 요이치 전집이라는 책을 100권짜리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수없이 많은 책들이 자기 이름을 걸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에도 몇 권의 책이 들어와 있는데, 그 중에 아이들이 열중하는 수업에는 법칙이 있다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법칙의 제일 원칙이 바로 취지 설명의 법칙입니다. 수업의 법칙인데, 저는 이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요, 아마추어 교사와 검은띠 수준의 교사, 그리고 프로 교사로 좀 나와 있는데, 이걸 학급 경영에 전 나름대로 도입해서 좀 바꿔봤어요. 교실에서 껌을 씹는 아이가 있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제가 보니까 하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게 될 일만을 말해요. 야, 당장 껌 안 뱉어! 복도를 달려가는 아이가 있어요. 하수라면 이래요. 야, 너 이리 와. 내가 복도에서 뛰라고 했어, 말라고 했어. 고함을 지르면서 화를 냅니다. 이건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교사가 전문적이라면 우리는 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학급 경영의 중수라면요, 취지 정도는 함께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실에서 껌을 씹으면 수업에 방해되니까 껌 뱉고 오세요. 복도에서 뛰는 아이가 있다면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취지. 복도에서 뛰다가 다칠 수 있어요. 뛰지 마세요. 이 정도만 해줘도 이게 중수입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그렇다면 상수는 어떤 걸까요? 그 전에 SBS 기자인 이경원 씨가 예전에 오마이뉴스에 핀란드 대학교에서 겪었던 글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교수님이 얘기합니다. 자네 당장 모자를 벗지. 그런데 이 프랑스 친구 그걸 못하겠답니다. 저는 모자를 쓰고 싶습니다. 교수님이 상관할 바 아니죠. 이런 상황은 교실에서도 자주 벌어집니다. 대부분은 빨리 벗지 이거는 거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나 긴장합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의 반응이 레벨이 다릅니다. 나는 수업할 때 학생들의 눈을 보는 걸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눈을 보고 수업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느끼고 그걸 통해 피드백을 합니다. 그런데 모자를 쓰면 그걸 느끼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수업을 제대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모자를 쓰는 걸 고집하는 건 내 수업을 방해하는 행동으로 다른 학생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다른 친구들의 학습권, 수업권을 위해서라도 모자를 벗거나 아니면 나가달라고 그랬더니 모자를 벗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친구에게 A를 줍니다. 보복도 당하지 않은 거죠. 교실에서 이 정도 레벨 어렵습니다. 아이들을 설득하고 납득시키는 거죠. 스위치 대화의 힘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제일 인상 깊었던 게 바로 이겁니다. 명지강은 NO, 인격질은 YES. 아이들을 설득하려면요, 교사들의 레벨을 올려야 됩니다. 바로 명지강은 뇌를 반항하게 하는 대화법.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명지강이 뭘까요? 명령, 지시, 강요. 인격질은요, 뇌가 순응하게 하는 대화법. 인정, 격려, 질문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질문은 질문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기 때문에 아이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다양한 아이디어와 방법을 찾게 하고요. 신뢰감을 주며 자존감을 갖게 하고 권한 부여를 해줍니다. 그리고 의식을 깨우고 높입니다. 무엇보다 거절할 여지가 아이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아이는 존중받는 느낌을 받습니다. 한번 연습해 볼게요. 교실의 상황인데 한번 해볼게요. 1번.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수업 시작하기 전에 숙제학식을 준비해야지. 2번. 수업 시간에 교과서의 정리를 잘못했으면 수업 끝나고 남아서 하고 가야 돼. 3번. 선생님처럼 조용히 할 수 없니? 4번. 알았어. 그런데 보드게임 누가 안 치고 들어왔어? 5번. 투덜대면서 불평하는 것 좀 그만할 수 없니? 6번. 떠들었으니까 너 벌점 스티커야? 7번. 책상 위 좀 치우고 교과실로 가기 전에 의자 집어넣으라고 했지? 이런 말에 아이들은 어떤 반응을 할까요? 잘못했으면서도 아이는 반항하게 됩니다. 똑같은 상황을 설명 대신 질문으로 바꿔볼게요. 1번. 근데 이거 잘하셔야 됩니다. 저번에 어떤 연수원에 가서 이걸 하라 했더니 수업 시작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지 하고 짜증을 내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수업 시작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지? 2번. 수업이 끝나기 전에 교과서의 정리를 다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3번. 수업 준비가 되었을 때 어떻게 앉아 있어야 하는지 보여줄 수 있는 사람. 4번. 보드게임을 안 치우고 들어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5번.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내가 잘 들을 수 있도록 또박또박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 6번. 미술 시간에 친구를 괴롭히면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지? 7번. 교실을 나가기 전에 책상 정리와 무엇을 하고 나가야 될까? 아이와 이렇게 질문으로 하는 것은 쉽진 않습니다. 우리 본능상 오글거리기도 하고요. 그동안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존중받는 느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학급 경영의 고수는 여기에 더해서 이렇게 취지를 말하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교실에서 껌을 씹으면 신경 쓰여서 수업에 집중하기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도를 바람처럼 달려가는 그 아이 잡아서 취지를 말하고 이왕이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복도에서 그렇게 뛰면 어떻게 될까? 아이는 알고 있어요. 세상에 몰라서 뛰는 거겠습니까? 다칠 수 있어요. 위험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니? 질문으로만 던지면 아이는 최선의 대답을 할 겁니다. 천천히 걸어야 돼요. 네가 지금 말한 대로 걸어가 볼래? 이러면 충분합니다. 경북경연수원에서 강의를 하고 돌아온 날 편지를 받았어요. 이 편지가 그렇게 제 마음에 깊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하면 나의 교육이 아이들의 마음에 삶에 스며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로 가득 차 있던 그때 저는 선생님의 두 번째 연수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저는 항상 왜 그러면 안 되는지 설명을 하고 그러지 말라고 명령을 했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질문을 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할지 아이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주지 않았다는 것을요. 아이들을 스스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반성하고 행동을 고쳐나갈 수 있는 한 인간으로 존중하지 않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치고 지시해야 하는 인형으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아이들을 대했던 지난 시간이 너무 안타깝고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저는 노력했습니다. 설명과 명령이 아닌
질문과 존중으로 왜 그랬니? 네가 그런 행동을 해서 어떤 일이 생겼니?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니? 그럼 다음번에 어떻게 하겠니? 선생님, 아이들은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정확히 알고 선택할 줄 아는 존재들이었습니다. 1학년인데도요, 제가 할 일은 그저 옳고 그름을 잠깐 잊어버린 아이들이 그것을 다시 떠올릴 수 있게, 그래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조금 도와주고 지켜봐 주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렇다고 아이들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서 항상 바르게 말하고 행동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제가 아이들을 하나의 주체로 존중해 줄 수 있게 되었고, 아이들은 그것에 보답하듯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루 10번의 잘못이 5번으로, 3번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며 저는 짧은 교직 경력 중 가장 행복했던 2달을 보냈고, 아이들 역시 제가 화내고 소리 지르는 모습을 보이지 않자 선생님이 3월처럼 다시 천사가 되었다고 기뻐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며 슬쩍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 화낼 때 많이 무서웠냐고.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눈물이 가슴에서 흐를 정도였다고 대답하더군요. 선생님,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들러의 메시지입니다. 야단치는데도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야단치니까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조심해야 됩니다. 야, 너 깡패야. 왜 자꾸 친구 괴롭혀? 그러니까 네가 친구가 없는 거야. 내가 친구에게 친절하게 대하라고 몇 번을 말했니? 친구에게 친절하게 대하라고. 친절하게. 아이들은 절대 친절을 배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존중은 오직 존중을 통해서만 가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교실에서 학급경의 고수답게 질문과 퀴즈를 활용해서 아이들을 대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